자, 이거 보면은 보시면 이 방배동이나 금액이 이게 전체 지분이 한 20억인데 2분의 1이니까 9억 4천이니까 2분의 전체면은 한 20억 되죠. 실적은 이거 한 25억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 가격에 낙찰받아도 상관없는 건데 얼마야? 이 가격에 낙찰죠. 왜 그러냐? 선순위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했다 배당을 철회했어요,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어머니하고 딸하고의 지분인데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인데 이게 모친이요. B가 2분의 1인데 이게 딸이야. 딸 지분이 경매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지분이 어느 정도 매각 대금이 생기겠죠? 다 선순위나 배당 요구하면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지분을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배당 요구를 철회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임차인이 이 지분을 팔아가지고 B 지분을 팔아서 전액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겠죠. 근데 이 낙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철회했어요.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거를 싸게 사게 되는 그 효과보다 이 인수할 금액이 없어지는 이 이득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해 안 가죠? 이해 가요? 공동소유인데 다 선순위 임차인이야. 근데 이 2분의 1 지분이 매각이 되면 다뭐 얼마라도 돈이 되겠죠? 거기서 배당을 받아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랑 그 사람의 배당 요구를 철회해서 다른 어머니가 그걸 다 인수해야 되는 거야.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공동임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철회해가지고 이걸 싸게 자기 본인이 낙찰받는 거죠. 낙찰받게 하고서 자기가 다 이만큼 인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게 낙찰받는 건 요만큼이에요. 인수하는 건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룰을 범하면 안 된다. 어차피 다른 지분권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룰을 범하지 말라 해서 이건 물건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른 거예요. 보시면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요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얼마에 낙찰 받을까 이런 것도 이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지. 제가 분석을 다 해놨어요. 다 배당 요구했다 철회했다. 이틀 만에 철회했어요. 다. 배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나머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분석을 딱 했어요. 이 내용은 책을 받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매에서 밭이 3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경우 이런 경우를 왜 이 내용을 여기다 놓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 이 논이나 밭 같은 경우를 그 낙찰받으면 이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죠. 취득 자격 증명서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이거만한 또 토지 이용계획 토지 거래 허가서도 있죠. 허가 신청서도 있고 이런 경우 이거는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면제되죠. 이거는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경매나 공매는 면제되고 이 경매는 면제되고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만 면제되는 거예요. 다른 공매는 신탁 공매나 이런 건 다 받아야 돼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돼요. 이게 뭐 이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때는 지분일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요 지분일 경우는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살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되지만 다른 팔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죠. 그때는 못 팔 수도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어라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넣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3분의 1 지분이 경매나는데 아주 재미난 사건이에요. 감정가 8천인데 제가 얼마였냐면 5,270만 9,600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600만원, 2등하고 200만원이죠. 이 부분이 왜냐면 이 땅이 여기 맹지예요. 이게 맹지야. 이게 길이 없어요. 근데 요 앞으로 누가 있냐, 집이 우리 그 중학교 은사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 제가 우리 은사님 때문에 이제 수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이쁘시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다 그러고 사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 선생님이 연락이 왔더라고. 여기 양재동에 사는데. 그래서 왜냐 했더니 이걸 사달래. 여기 3분의 2 경매 나왔다고. 아들이 대한항공 다니는데 그 선물로 주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 댁하고 따지더니 이게 맹지가 아니요. 그 3분의 1을 사주고 이제 묵혀두라 했었는데, 이게 왜 경매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홍순이가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조미상 지분을 3분의 1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 홍순이가 소유권을 가져왔어. 소유권을 가져왔죠. 매매계약으로 가져왔는데 왜 착각했냐? 요 가압류가 8,400만 원이 가압류가 있잖아요. 8,700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홍순이가. 그러니까 요거를 인수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근저당 갖고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 채권자도 홍순이, 그리고 채무자도 홍순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실무에서 이런 거 많아요. 조미상이 했다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지금은 현재는 홍순이가 소유자이면서 홍순이가 채무자가 됐죠. 왜냐면 요걸 그대로 승계했으니까, 조미상 지분을 홍계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유자 홍순이, 채권자 홍순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 간혹 보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와 비슷한 게 이제 가등기가 있어요. 이제 A가 소유자인데 소유권이 있고 나서 가등기 한 다음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리고 근저당권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시청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쳐도 되고요.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써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A 지분에 대해서 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이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치는데 누가 A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유를 제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본등기 치면 되는 거죠.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죠. 항상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줄 때는 반드시 가등기랑 근저당을 같이 설정하는 거. 근데 가등기를 선순위로 해놔야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근저당과 경매 놓더라도 근데 가등기권자하고 근저당권자를 소유자를 다르게 해야 돼요. 가등기권자를 B로 하고 근저당권을 C로 해야 돼요. 친인척 관계라든가 친구 명의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부부 관계로 해놓든가. 그러면 근저당권자의 경매를 놓더라도 그 지분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채무자하고 이제 아가 나왔어. 우리는 이런 쪽은 달인이야. 내가 배당을 잘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할 때는 이 가등기권자와 근저당권을 동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혼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등기권자랑 근저당권랑 소유자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근저당 경매 놓더라도 낙찰자가 못 사죠. 가등기가 보드실까봐. 그렇지만 자기는 잘 알죠. 내가 한 건데 뭐 내가 친구 이름으로 가등기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냥 경매 놓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본등기 칠 때 그냥 본등기 치면 어떻게 채무자가 가만 안 있겠죠. 채무자에게 어차피 너는 이런들 저런들 어차피 너는 망하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 가등기를 본등기 치는데 별도로 그 합의서를 하나 받든가 이러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 효력이라는 게 어떤 계약이 흔들리는 계약이 있잖아. 그 흔들리는 계약을 다시 다른 계약으로 보충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계약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막 산 올라가니까 숨이 막 차죠? 응? 숨이 막 차까지 산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가면. 근데 한 시간만 쉬면 숨이 안정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살만하잖아. 그럼 또 올라가고 싶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가등기를 못 느낄 때는 반드시 A 채무자한테 안정을 시켜라. 안정인 거는 동그라미를 좀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들, 우리는 이 그 코너에 몰린 사람일수록 베풀어야 돼. 코너에 몰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자 받은 거 있잖아요. 에? 그 10년치까지 다 세금 부과,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세금 다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자에서 얼마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난 사실은 근데 1년치밖에 못 받았어. 그래도 10년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은 얘기도 받았다고 가정하고 부가 세금은 때리는 거예요. 세금 무서워요. 나 이자 못 받았으니까 세금 낼 수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세금 나기 싫으면 얼른 근저당 만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이 되면 요즘에 그런 거 찾아다니잖아요. 근저당 설정이 되놓고 세금 신고 안 한 사람들 국세청에서 눈을 까지고 찾잖아. 그걸 세무서에서 거기까지 명량해야 되니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이자 받았다고 생각하고 때려버려. 그게 5년 10년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신용 물량되는 거야. 여러분 가진 돈이 없잖아. 조금밖에 없잖아. 세금 내고 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모르면, 그래서 모르면 행복한 거예요. 알면 불행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낙찰받고 농지증 같은 이거 입찰 들어갈 때 얼마냐면, 선생님이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 모인 어디야? 모현면 면사무소 가가지고 가가지고 농지증 자격증을 발급해 주냐 담당자한테 해서 이제 확인 받고, 그리고 낙찰 받고 농지증까지 발급 받아주고 줬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의 부모님이 분당 살아요. 그랬더니 분당에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물건도 처리해 달라고 해서 내가 처리해주고 좀 용돈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주 그 부모님이 제가 가면은 아주 그냥 저를 굉장히,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을 처음 봤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이 모현 사무소 가서 농지증 발급이 되느냐고 해가지고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한 4km 가다가 다시 갔어. 왜냐면 내가 이걸 이제 지분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2번이나 해주고 그러니까 신뢰가 빵빵해지게 터지더라고. 그랬더니 분당까지 초대해가지고 그 부모가 한 80대 후반 아흔 나시신 분인데 정정하신데 그 일을 해달라고 제가 찾아가서 식사까지 대접받으면서 한 몇 달 동안 봐준 적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 인연을 얻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래서 이걸 쓴 거는 농지 같은 경우도 지분 경매일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분 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일부 지분이 나갈 때 전체 지분에 설정된 거는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